안녕하세요, 도니미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캐릭터는 라크스 클라인인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대본을 쓰려고 했는데 막상 내용을 쓰려니까 담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캐릭터는 좀 나사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캐릭터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목표와 약점, 그리고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라크스에게서는 성장하는 과정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선 키라를 통해서 구출되며 등장한 라크스의 이미지는 명확했습니다. 세상을 잘 모르고 약간 엉뚱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당연히 평생을 공주님처럼 살아왔고 플랜트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갈등을 겪지 않고 살다 보니 세상을 잘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크엔젤에서 보호받게 된 라크스는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적군에게 던져진 자신이 앞으로 나쁘게 이용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라크스는 목이 마르다면서 혼자 함선을 걸어다녔어요. 만약에 이 전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코디네이터에게 반감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그녀를 보고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지 키라의 일행들과 만나게 된 라크스는 프레이에게 경멸에 가득 찬 말을 듣는 걸로 끝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크스의 돌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혐오하는 프레이의 오류를 잡아주고자 나는 코디네이터지만 자프트는 아니라면서 악수를 청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프레이는 코디네이터 주제에 친한 척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서 옆에 있던 키라까지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만약이지만 라크스가 만난 사람이 프레이가 아니라 코디네이터를 혐오하는 블루코스모스였다면 벌써 총에 맞았을지도 모를 만큼 그녀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라크스가 한 행동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도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의도적으로 잘 보여준 대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군과 합류한 아크엔젤이 자프트에 공격받기 시작하자 프레이는 자신을 마중 나온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라크스를 브릿지로 끌고 와서 외쳤습니다. 아빠가 타고 있는 함선을 공격하면 평의회장 딸인 라크스를 없애겠다고 자프트에게 협박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타고 있던 함선이 눈앞에서 폭발하자 프레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을 하면서 엄청난 비명을 질렀고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라크스는 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 아무런 말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이후 방으로 옮겨지는 라크스에겐 전에 밝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참담한 심정으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인질로 잡혀 있었기에 아크엔젤은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아스란으로부터 비겁하다며 비난을 듣게 된 키라는 너무나도 큰 상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를 이용하려고 구해준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구해주었던 것인데 상황이 나빠진 동료들이 그녀를 이용하려고 하자 굉장히 심한 죄책감이 들게 됐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키라는 결국 한밤중 라크스를 아스란에게 보내주며 그렇게 평화롭게 끝났는 듯 싶었지만 이를 주시하고 있던 자프트는 라크스가 풀려나는 것을 확인하자 바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키라와 아스란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괴롭지만 이것이 비극의 끝이라고 불리우는 전쟁이고 이것이 바로 키라와 아스란이 눈돌렸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라크스가 감히 추모회단 대표인 자신 앞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냐고 크루제 대장에게 호통을 친 것이죠. 아니 이런 캐릭터가 아니었잖아요. 불과 방금 전 키라와 탈출할 때까지만 해도 우주복을 입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키라의 앞에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채 불쑥 옷을 벗어버리는 라크스는 힘과 권력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이용할 줄 모르고 세상을 잘 모르는 듯한 순수한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돌변한 라크스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크루제를 찍어 누릅니다. 전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도 실망하고 말았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캐릭터에게 중요한 세 가지, 목표와 약점, 그리고 성장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리는 모차르트보다
베토벤을 더욱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청각장애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작곡가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최고의 음악가로 성장했기 때문이었어요. 분명히 기획 단계에서의 라크스 클라인은 평유회장의 딸로 태어나 안전한 곳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하던 공주님이 실제로 벌어지는 비극과 참사를 겪으며 말이 아니라 행동한 것이야말로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는 그런 지도자로 성장하길 바랬을 거예요. 어떠세요? 이야기만 들어도 재밌지 않나요? 충분히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라크스 클라인은 이러한 성장 과정이 삭제된 채로 갑작스럽게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정말 딱 한 화만이라도 라크스가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줬다면 후반에 삼척동맹을 지휘하며 싸우는 그녀가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싸움을 멈추려 했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 간절함이 도대체 얼마나 컸으면 유일하게 모빌슈트 파일럿이 아님에도 시드가 발현한 것인지 모두가 감정을 이입하면서 지켜봤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담 시리즈에서 인기투표 20위를 기록할 만큼 라크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마음을 담아서 부른 노래 물의 증거에서 나타나는데요. 지금은 비록 서로 상처를 입히며 싸우고 있지만 언젠간 우리 모두 싸움이 없는 따뜻한 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 했던 그 간절한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